나는 부자가 돼서 좋은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명제라는 거를 이제 저는 많이 느끼면서 하는데요. 이런 거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서 주로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선행을 많이 했죠. 그런데 경쟁자로서 막강해진 구글의 경우에 검색 엔진으로도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를 압도해 버렸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등에 업고서 인터넷 검색 환경을 완전히 독점을 해버렸죠. 그래서 구글과 유튜브라는 검색 엔진의 투트랙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고립이 된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제는 2020년 지난 3월부터는 익스플로러에서는 유튜브 검색을 못하도록, 그래서 구글이 개발한 크롬 환경에서 유튜브가 접근이 되도록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상당히 찌그러질 일만 남아있는,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을 가지고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부의 추월차선. 물론 해외 원서가 따로 있죠. The Millionaire Fast Lane. 그 레인이라는 개념은 차선, 그런 거죠. Fast Lane, 추월차선. 주행차선 말고 추월차선이 Fast Lane. 더 밀리어네어 패스트레인, 그러면 백만장자로 가는 추월차선. 우리 책에서는 부의 추월차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밀리어네어가 100만 불이니까 10억 정도 되는 거죠. 10억이면 현금 10억. 우리나라에서도 부자의 기준이 3일 내에, 일주일 내에 현금 10억을 동원할 수 있으면, 부동산 이런 거 팔지 말고 유가증권, 저축 이런 걸로 해서 10억이 바로 동원되는 사람이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책에서는 어떤 저자의 추천으로 저는 이제 이 책을 알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아빠 책보다는 덜 알려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 책이 자기계발 내지는 경제 경영 성공학의 대표적인 책으로 되어 있는데, 비슷한, 그러니까 뭔가 컨셉을 제시를 하면서 부자는 이렇게 되는 게 옳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조라면, 이제 부자 아빠 개념이었다면 신흥 강자가 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이 책으로 보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권장하는 도서,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천 도서 1순위가 이제 이 책으로 보여주고요. 개념은 상당히 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는 개념이 명확한데, 부의 4분면으로 해서 왼쪽 분면은 자영업자 분면, 그것이 전문직 종사자든 월급장이든 간에 자영업자 쪽은 자신이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고 자기가 아프면 돈 못 버는 축, 그리고 다른 편축은 투자자나 기업가, 이쪽은 자신이 놀고 먹어도 공휴일에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구조. 그래서 빨리 그러한 자영업자가 아닌 쪽, 투자자 쪽으로 갈아타라, 이 얘기가 이제 명확했는데, 사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명확한 도식은 없어요. 도식은 없는데 개념은, 그러니까 주행차선 말고, 정체되는 차선 말고, 서행차선 말고, 아주 앞이 탁 트여 있는 추월차선으로 달려야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차선 개념으로 해서 막히지 않는 차선으로 달려나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추월차선에 올라타서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마인드셋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MJ 드마코. 이름이 좀 특이하죠. MJ는 뭔가 두 문자 캐피탈 레터인 것 같고, 드마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자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이제 서양, 특히 미국 쪽의 저자들은 컨셉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뭐 부의 4분면 컨셉 잡아가지고 한 거고, 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던 더 시크릿, 여기서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인력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어서 끌어당김의 법칙,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부가 끌려온다, 이런 컨셉을 잡았다면, 이 추월차선 개념은 저자도 생각을 했겠죠. 내가 어떻게 화두를 던지면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시도는 하는 거죠. 미국 판권이 2011년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때 출간된 것 같아요. 2011년 출간이면 대략 8, 9년 정도 된 거고요. 우리 번역은 2013년도 초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서가 322페이지 분량이고요. 두껍죠? 꽤 두껍죠. 우리 번역서는 389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400페이지 분량이니까 제법 내용이 많은 분량인데, 쭉 읽어나가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쭉 다 읽어낼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조기 은퇴에 대한 열망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동양의 어떤 근면, 자조 이런 의식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놀고 먹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 때문에라도 조기 은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식에 대한 경계의 조언들, 명언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일찍 은퇴해서 놀고 먹는 건 조금 부도덕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덕목 중에는 빨리 성공해서 빨리 은퇴해서 놀고 먹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다지 찬사를 보내지 않는 편인 건 사실인데, 서양은 좀 특징적으로 하루빨리 은퇴해서 노는 것을 다들 동경하고 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게 서양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성실하게 끝까지 일해서 노후 대비를 했으면 다행이고, 설령 돼 있다 해도 열심히 더 벌어서 자식들 집 사고 사교육비 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게 부모의 도리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만간 그러한 정서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마냥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혁명적인 사라짐, 일자리가 막 치명적으로 막 증발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고요. 또 신자유주의 물결, 완전히 글로벌 넘버 원만이 살아남는 그런 플랫폼 세상이 되어버려서, 하다못해 배달 하나만 해도 자기 혼자 성실해서는 안 되고 꼭 그 앱에 등록이 돼 있어야 뭔가 미래를, 호구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책에서는 도발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런 화두를 던집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부와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한다. 그래서 숏컷, 지름길 개념이 이제 패스트레인, 추월차선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일,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호화 별장에서 귀족처럼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이 저자는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저는 물론 다 읽었는데요, 이 책을. 지금도 어떻게 하면 딱 부의 추월차선을 타서 달릴 수 있다, 그 개념이 딱 오지는 않아요. 다만 마인드셋,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라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너 이거 해서 언제 부자 될래?
밥은 먹고 살겠니? 그런 류의 문제의식을 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통설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일본의 자동차 회사 혼다 쇼이치로 회장의 얘기가 개발연대에서는 많이 들렸었죠. 그래서 원래 혼다는 정비사였던 거예요. 자동차 정비사. 그런데 오사카 쪽에 정비공이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오사카 어느 동네에서 자동차를 잘 고치더라도 일본 애들은 그거 있잖아요. 천하제일, 뭐 이쇼겐메이 이런 거 천하제일이 되고 뭔가 하나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식으로 올인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면 그래도 정비를 아무리 잘해도 도쿄에 있는 사람이 오사카에 차 고치러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는 데는 동네 장사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제가 유념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개념은 제시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딱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부자들이 뭔가 비밀을 천기를 누설해 주는 것 같지만 모호하게 이 부자도 누구나 다 알 만한 대단한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부자라면 뭐 빌 게이츠 아니면 막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그런 친구, 그 유명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거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마윈, 알리바바의 마윈 이 정도가 이제 부자 축에 속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죠. 부자 중에 나는 부자가 돼서 좋은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명제라는 거를 이제 저는 많이 느끼면서 하는데요. 이런 거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서 주로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선행을 많이 했죠. 그런데 경쟁자로서 막강해진 구글의 경우에 검색 엔진으로도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를 압도해 버렸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등에 업고서 인터넷 검색 환경을 완전히 독점을 해버렸죠. 그래서 구글과 유튜브라는 검색 엔진의 투트랙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고립이 된 상황이죠. 운영체제로서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PC에서는 아직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휴대폰 쪽, 스마트폰 쪽에서는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내세우는 구글이 상당히 많이 따라왔고요. 뭔가 사실은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가 PC 사용자보다 월등히 많아진 거대해진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에서는 뭐 안드로이드보다 더 앞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는 2020년 지난 3월부터는 익스플로러에서는 유튜브 검색을 못하도록 그래서 구글이 개발한 크롬 환경에서 유튜브가 접근이 되도록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상당히 찌그러질 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부자가 돼서 거대한 부자가 돼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금고에서 돈을 빼서 좋은 일에 쓰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적당히 벌어서 이제 사회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해도 그의 경쟁량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동원해서 경쟁으로 치고 들어오면 이쪽에서는 돈을 일정 부분 빼서 좋은 일에 쓰고 싶어도 경쟁에서 다시 지면서 자기의 바탕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골목 상권에서 예를 들어서 롯데와 신세계가 골목 상권을 안 치고 들어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세계 계열의 뚜레쥬르라는 제빵 체인이 골목 상권을 밀고 들어가서 왜 예전에 뭐 독일 제과, 신라 제과, 뉴욕 제과, 뭐 고려당 막 이렇게 제과점들이 있었는데 이걸 싹 다 밀어내는 상황이 원래 뭐 파리바게뜨 쪽부터 시작이 됐죠. 그쪽과 이제 뚜레쥬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삼성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현대가 계속 골목 상권을 치고 들어간다거나 무한히 다시 그 경쟁력을 강화하면 경쟁 상대자인 어느 한쪽은 돈을 빼서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눈을 돌리면 이미 경쟁에서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으로 무한한 죽음의 레이스는 아니라 해도 이렇게 계속 달리기 때문에 일각에서 좋은 일을 도모하고 싶어도 그의 경쟁자가 계속 치고 달리면 역시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뜻은 실현되기 어렵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역시 정치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공익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의 얘기의 핵심은 그거죠. 현재 당신이 꾸준히 부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의 당신이 달리고 있는 차선은 부자로 가는 추월 차선, 고속 차선이 아니다. 그 차선으로는 계속 달려봐야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빨리 그 차선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차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현재 부자가 될 싹이 안 보이는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차선을 벗어나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대략 한 300가지 정도의 조언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제 언뜻 기억으로는 그거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제시했는데 뒤에서는 없는 거 아닌지 계속 살펴봐 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 통념적으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돼.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제 저자의 생각인 거죠. 그거는 이제 부자 아빠 책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왔었죠. 진짜 부자 아빠는 그런 조언을 안 한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근무에다가 퇴직금 받고 나와라. 그게 성공이다. 이거는 부자가 된 아빠. 그 다음에 부자로 만들어줄 아빠는 그렇게 조언하지 않는다 얘기죠. 거꾸로 그러한 조언은 가난한 아빠들이 그도 가난했고 그 자식도 가난하게 만드는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진정 부자 아빠라면 스스로도 부자이고 아들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아빠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착실히 따박따박 받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서도 같은 얘기로 저자가 하는 조언은 기존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조언들과 배치되므로 혼란 내지 부정적인 생각, 때로는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성장기에 이 저자도 남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뭔가 확실하고 절대적인 공식을 찾고자 노력을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사실 다 그렇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런 길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게 되는데요. 그때 들었던 얘기는 뭐 목표를 확실히 하라거나 think big, 목표를 크게 가져라 라거나 인내만이 살 길이다, 뭐 아니면 뭐 지식보다는 인맥이 성공에 중요하다, 뭐 이런저런 통속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모호했고 그러한 조언 가지고서 성공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스피드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천천히 부자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빨리 도달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고 독자들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 저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자가 되는 거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거 말고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뭐 슈퍼마켓을 하면서 아니면 무슨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냐 이런 반문을 하는데 맞는 얘기이기는 하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주거비, 사교육비, 그 다음에 생활비 다 쓰고 나면 실제로 모이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설령 억대 연봉이라 해도 그렇게 20년, 30년 지났다고 해서 뭐 2, 30억이 다 모여 있는 건 아니죠. 쓰고 남은 돈만 보자면 많아봐야 뭐 10억 정도 되겠죠. 그런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억이라 해도 서울에서 자신의 아파트 제대로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별장이라거나 뭔가 호화로운 삶을 꿈꾼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뭔가 그러한 서행차선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제 피하자, 이런 얘기가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1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